미 의회에서 한국을 미국 중심 최고 정보 동맹 콩급인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작년부터 있었으나 의회까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무기의 황제TV.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국방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항모건조입니다. 대한민국은 지형상 초강대국들의 사이에 껴있으며 특히 잠재적 적국인 중국, 일본이 해양 군사력이 인류급이므로 대한민국도 연안해군에서 대양해군으로 꼭 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전력은 항모전단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처럼 초대형 항모전단은 현실적 능력적으로 불가능하며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경항모로 출발해야 하는 현실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항모전단을 꾸리려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므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경항모로 선택했으며 이 부분은 현실에 맞는 전략으로 보이긴 하지만 3만 톤이냐 7만 원이냐 이 부분에서 갑을 논박이 많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대양해군으로서 필요한 항모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 한번 분석해봅니다. 항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함재기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산 기술로 다양한 무기들은 자체 공급이 가능한 나라 중에 하나이지만 아직 항공기 부분에서는 기술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곧 미 의회가 파이브 추진 아이즈 소식에 대한 플러스에 국내 한국 기사와 참여를 외신을 기반으로 만든 통영상임을 밝힙니다. 미국 하원에서 미국의 기밀 정보 공유 대상 국가를 기존 파이브 아이즈에서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하려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 산하 정보특수작전 소위가 마련한 2022회계 연도 국방수권법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현지 시간 1일 확인됐습니다. 정보특수작전 소위는 개정안에서 위협의 지형이 파이브 아이즈 시작 이후 광범위하게 변했음을 인식한다라며 중국과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지목한 뒤 정보 공유 대상을 생각이 같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대 대상 국가로 한국을 가장 먼저 꼽은 뒤 일본, 인도, 독일을 나열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정보국 DNI가 국방부와 조율의 확대 시 이점과 위험성, 각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 영어권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입니다.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정을 맺은 것이 시초로 이후 3개국이 추가됐습니다. 한국이 이 기밀정보 공유 동맹체에 포함된다면 한국의 위상 제고와 함께 정보전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파이브 아이즈가 정보 공유를 넘어 안보 군사 면에서도 협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점점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고려하면 한국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소위 개정안에는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 특수작전 사령관과 협의해 주한미군의 작전 지역에서 정보 수집 능력과 활동에 관해 내년 2월까지 보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보고 대상은 우주, 항공, 지상, 해상, 사이버상 정보와 감시, 정찰 능력이 포함됩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커져가는 호전성을 견제하기 위해 2019년 말부터 프랑스, 일본, 한국과 협력해 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관계 발전에도 불구하고 악화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안보기구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을 감시하기 위해 미국 정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50년대 한국 전쟁 정보 실패 이후 정교한 정보 수집 시긴트 능력을 습득했습니다. 한국과 안보 동맹은 한국 정부가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자체 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 지역 중 하나이고 미묘한 보안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보 수집 시긴트 시스템을 지난 10년 동안 독자적으로 개발 중이며
미국의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은 여러 분야의 서양대 강대국의 경제적 번영과 국가 안보를 위해 비대칭적으로 의존해 왔습니다. 3만 톤 같은 경우는 전투기는 12대 정도를 운영이 가능하며 더 큰 문제는 조기 경보기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헬기를 통해서 경보기 역할이 가능하긴 하지만 큰 제약이 있으며 특히 일본 중국의 해군력을 대비해서 보면 3만 톤 항모는 주변국의 전투 투사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기 경보기와 함재기 15대에서 20대 운영해야지 주변국에서도 함부로 군사 행동을 못합니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나 건들면 나는 너한테 죽지만 너도 무사하지는 못해. 이 정도 수준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의 F-35B를 함재기로 선택했으며 35B의 장단점과 단점을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직 국방계획만 발표한 상태이니 언제든 항모 계획은 변경 가능하다고 보며 미래를 봐서 최소 5만 톤으로 건조가 필요하며 사출 장치도 필수적으로 적용했으면 합니다. 물론 사출 장치는 현재 미국, 프랑스만 갖고 있는 매우 접근하기 어려운 기술이긴 하지만 미국과 강력한 동맹이므로 물고 빨고 한다면 충분히 기술을 사올 수 있다고 보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술로 만들면 좋긴 하나 그럼 항모가 너무 오래 개발되니 미국에서 전자식 혹은 증기식 사출 장치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출 장치면 협의가 된다면 F-35B가 아닌 F-35C 도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국과 미국은 모두 북한을 지역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최근까지 북한 정권에 다소 다르게 접근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선동적 언사를 써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내심 있는 대북 포용 전략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 바이든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정책을 지지를 표하면서 한국이 미국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대해 경제 전쟁을 일으켰고 한국은 2019년 일본과의 정보 공유 협정인 군사정보보호협정 소미아에 탈퇴하겠다고 위협한 뒤 양국에 대한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과 한국이 모두 포함된 파이브 아이즈 플러스 확대에 따라 양국 관계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 내의 한국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했으며 이에 한국 기업들은 치명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며 한국은 현재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제공만으로도 쿼드 동맹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 신남방 정책과 영내 중국의 야망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고자 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 국가 및 인도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주요 탐지 및 선제 전략인 이른바 킬체인은 북한 국내 정치 상황과 북한 군사 자산 감시를 위해 정확하고 수준 높은 군사 정치 정보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비분쟁 시나리오에 북한 정권이 붕괴되거나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도 첩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파이브 아이즈 플러스에 대한 한국에 대한 공식 가입은 상호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한국의 정보기구의 능력을 등해 북한의 활동에 대한 엄청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 파이브 아이즈는 한국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시긴트, 등신 정보 코민트, 전자정보 일린트 역량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파이브 아이즈 가입과 별도로 대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 미사일 지침대기의 연장선으로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20% 농축 우라늄 공급 허용 혹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폐기 혹은 변경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파이브 아이즈에 들어가 진정한 통등한 입장에서 군사통명이 되려면 전자권 회수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 의회가 한국을 파이브 아이즈 동맹 참여를 추진 중이다. 현재 미국은 한국을 종료 동맹 파트너로서 인정을 하고 선제적으로 미사일 제한 해제와 우주 분야에 대한 협력을 통해 대중국 전선에 포함하고 있다.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 동맹 참여한다면
정보 능력에 대한 대폭 향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나 진정한 수평적 동맹 되려면 전적권 회수도 함께 따라야 한다.